가족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도륙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는지요? 뭐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역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대외적으로는 본인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네. 측근들이나 지인들에게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하.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륙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짐승을 참혹하게 죽임. 그러니까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이겠죠.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륙당했다. 내 가족이. 사람이나 짐승을 참혹하게 죽게끔 하는 게 이제 도륙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인데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조 부장께 여쭐게요.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라는 조 전 장관의 저 심경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할 수 없다. 예, 도륙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네,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륙이라는 단어가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다룬 드라마나 책에 많이 나옵니다. 하하. 네, 우리 백성들이 도륙당했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검찰의 본령은 수사입니다. 검찰이 온당한 행위인 수사를 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도륙인가? 아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쓰는 도륙을 검찰 수사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하.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위한다는 분이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 퇴임사 네. A4 용지 3쪽짜리를 다 읽어봐도 자신에 대한 건 없고 모든 혐의라든지 잘못은 가족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족에게 있다. 그게 온당한 겁니까? 그게 가족을 위한 건가요? 예. 도륙이라는 단어 선정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 조국 장관이 정말 가족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뭔가 생각이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본인의 그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랄까요? 약간 울컥? 약간 이게 감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 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이제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배우자나 저희 어머니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변론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네, 오랜만에 저 영상을 다시 보게 됐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셨던 대목이 하나 있으셨죠? 어떤 거냐면 조 전 장관이 그제죠? 예, 그제 월요일 날 장관직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여론조사 나왔죠, 김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조국 장관의 사퇴가 과연 잘한 결정이냐라고 물었을 때요. 예. 대다수가 잘한 결정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은 28.6%, 모르겠다,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8.8%였지만 잘한 결정이라는 대답은 62.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보다 한 34%포인트가 높게 나온 건데요. 이 정도 여론조사면 압도적으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거는 잘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짚어드렸고요. 자, 영상 하나 주실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제 이제 오후 2시에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던졌고요. 그제밤 9시,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던진 7시간 후에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그냥 저희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무부가 올린 거예요.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약간 흑백, 편집 효과도 좀 발휘가 된 것 같고요. 자,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에서 내려온 조 전 장관을 위한 법무부의 저 영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영웅 안중근이란 그 단어는 봐서도 영웅 조국이란 말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영웅 조국 만들기다? 거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퇴했는 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예. 더불어서 본인이 사퇴하고 사실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임식도 할 거 아닙니까? 사임식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댁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놓고 이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 동영상을 본인 페이스북에 또 공유를 했다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들은 정말 알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고 조국 전 장관만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즈업해서 얼굴이 아하.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정말 좀 전에 아까 김민지 기자가 보였듯이 사퇴했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60%, 70%까지 국민의 100명 중에 70%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데 그와 같은 국민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저런 웃음을 보이는 것이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웃는 거 영상이 따로 없어요? 예, 하여튼 뭐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는 외침이 많았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지금 최 교수님 물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게 과연 조 전 장관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전직 장관들의 경우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전직 장관들이 물러난 다음에 저렇게 올렸다면 사실 저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시비 걸기엔 좀 이제 부족함이 있는데 예.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설령 지난 정권 그러니까 전직 장관들이 퇴임 이후에 저런 페이스북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는 워낙 엄중하고 위중했었잖아요. 엄중하고 위중했었죠. 국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갈렸고 말이죠. 게다가 또 본인에 대한 그 임명 전도 그랬고 임명 후에도 반대 여론이 높았단 말이죠. 근데 저기 법무부가 저렇게 올렸다는 건 전 법무부가 대단히 사려 입지 못했다. 예. 그리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바로 전임 얼마 전까지 장관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현재의 2달 이상 지속된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은 안이하게 본게 아닌지 아니냐. 법무부가 전 예. 대단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펼쳐진 곳이 있었죠. 자,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창피하고 낯뜨겁고 부끄러워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법무부가 사람을 이렇게 추종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편집을 다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내리세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까지 확인한 결과 저 영상은 아직 법무부 페이스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화면이 나올까 궁금하시죠? 우리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조 부장께서 오늘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 영상을 좀 꼭 좀 준비해달라 좀 부탁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 영상이요. 2007년 12월 27일경에 그때 청와대에서 송년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송년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퇴임식을 앞둔 대통령에게 예. 저 영상을 누가 만들었냐? 저를 비롯한 출입 기자들이 만들어서 헌정을 했어요. 아, 출입 기자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오. 임기 마지막까지도 그때 굉장히 언론과 불편한 관계였어요, 대통령.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당시에 언론의 기능이 비판과 견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저희가 3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송년회장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 보시겠지만 대통령이 이런 거가 있었지만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너무 빨리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는 알고 보면 신포도였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당신을 석방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을 석방해야 합니다. 예. 아하. 비판으로부터 이것까지도 나오거든요. 아마 저런 영상을 보고 조국 전 장관도 좀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런 헌정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뭘 했습니까? 불명예 퇴진을 했어요.
그리고 임명된 것 자체가 논란이었어요. 예. 그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35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해도 논란이 많았고, 특히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그 35일간의 일정,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그런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 지금 물러난 것처럼 예. 지금 포장이 되고 있어요. 아하.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저런 영상을 퇴임 이후까지 올려놓고 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어서 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 이런 실정. 그러니까 법무부가 참 불쌍합니다. 제가 검찰 출입할 때는 법무검찰이라고 해서 한 가족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 가족. 네. 지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을 떠났기 때문에 예. 수사가 좀 더 자유로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법무부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 현재 검찰 수사팀을 압박하는 거예요. 아하. 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마치 즐기는 듯이 자기 SNS에까지 올려놓고 있고. 아이고야. 네. 이게 참 조국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서울대 교수 복직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픽 좀 주세요.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이제 서울대에 복직이 됐는데 어제도 뭐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그제 오후 5시 40분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분 정도 지난 후인 오후 6시경에 조국 교수는 나 서울대 교수로 돌아갈게요 라고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하죠. 어제 오전에 복직이 오케이 교수로 돌아오세요. 복직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희가 뭐 따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부로 복직이 승인됐기 때문에 15일부터 10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재직에 따른 월급 약 400만 원 입금 예정입니다. 이제 한 달의 반이니까요. 이번 학기 근데 이 조 전 장관은 이미 2학기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강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복직은 됐기 때문에 월급은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올곧이 한 달치 월급을 받게 되겠죠. 우리 최 교수님이 계시니까요. 이게요. 물론 뭐 조 전 장관이 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직한 것을.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지나친 뭐랄까요. 색안경을 끼고 지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거야 이제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저도 사실 놀랐어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뭐 20분인가 30분인가 있다가 바로 복직 신청했다는데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게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지금 대단히 그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학습권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랬죠. 예. 청문회에서 한번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잠깐 또 다시 복직했었잖아요.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서 복직했다가 다시 이제 법무장관으로 기용이 됐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에 지금도 여전히 전 뭐 핵심에 있다고 보는데 바로 저렇게 기존 직장인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낸다라는 게 예.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들의 정서나 인식 속에 어떻게 느껴질까? 아하. 전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비유하는 건 좀 그렇겠습니다만 적어도 며칠 있다가 내게 됐을 것 같아요. 사표 수리가 된 지 그냥 20분 만에 바로 복직 신청을 해버리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놀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뭐라고 시비 걸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저렇게 마음이 갈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저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일 때 본인이 직접 썼던 폴리페스에 대한 비판 글 때문인 것이죠. 예.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2004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2011년 1월 같은 경우에는 폴리페스란 용어는 자신이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강의나 수업이나 연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정치권 언저리를 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조적조 논란에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엊그제뿐만 아니고 이미 지난 7월입니까 8월입니까 그때 민정수석에서 나오신 이후에 잠시 서울대 로스쿨로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때 추석 명절 떡값까지 챙겼다는 그런 논란에 한번 또 휩싸였어서 그때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번에도 본인이 사표를 던져주고 돌아서서 20분 만에 팩스로 넣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미리 본인이 이와 같은 그 법무장관을 사표를 던지기 전에 예. 서울대 로스쿨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추측을 낳게 됩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이 주국 교수의 발빠른 서울대 복직 신청과 관련해서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동물적 본능 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공격했다면서요? 사실 뭐 교수직 복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 더 나오고 있습니다. 태도. 뭐가 그래도 급했는지 임기 종료도 되기 전에 복직 신청했다. 그 하루치 봉급도 아까운 거냐라고 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동물적 본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을 비웃듯이 정말 뻔뻔함에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 조 부장. 오늘 그 많은 신문에서 서울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복직한 날로부터 월급을 정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달치 월급분을 정상으로 지급받는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다. 이런 심사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예. 저는 2008년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썼던 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2008년이요. 예.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전당이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직 등을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렇습니까?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그러니까 국회의원 등으로 나갔다가 예. 낙선이나 임기를 다해서 돌아오는 교수들 이렇게 한정을 했지만 과연 그렇다면은 조 전 장관처럼 이런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비껴갈 수 있느냐.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조국 서울대 교수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 부장 이 한마디가 많은 걸 함축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래픽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신청했고 이제 복직이 승인이 됐는데 그럼 서울대 학생들은 이 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찬반 투표를 붙여봤더니 2,364명 그러니까 94%가 반대 찬성한다는 의견은 104명 4%에 불과했고요. 1% 정도는 이제 글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조국 장관의 교수직 복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학생들이 보이고 있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대요. 학생들 사이에서.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 강의라니 익사이팅하다. 학교 망신 좀 그만 시키세요. 서울대학교 그래도 명문 아닙니까? 월급 꽁으로 먹다가 총선 나간다고 또 휴직하실 겁니까? 이런 학생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답니다.